까마입니다. 더 시작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상당히 장 초반에 상승세를 유지해주면서 상당히 좋은 마무리.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됐다는 소식과 함께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그러나 90일 관세 휴전, 양국은 90일간의 유예를 합의하고 관세 수준을 대폭 낮췄다. 상호 관세를 11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90일간. 그러니까 90일 동안 휴전을 했지만 그 후에는 다시 전쟁을 시작한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90일 전에 한 60일 또는 뭐 30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다시 한번 휴전을 파기하고 관세를 다시 한번 부과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 이번의 파동이 진짜 상승의 파동이라면 이번 파동에서 고점 언저리에 잘 캐치를 해서 약간의 현금 확보를 해두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 그때 다시 이번에 현금 확보한 물량만큼의 물량을 다시 한번 주워 담으면 된다. 왜냐? 2018년, 19년에도 관세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처럼 보였고 증시가 완벽한 우상향으로 갔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증시는 한 10%의 조정을 맞으면서 관세 전쟁이 재개가 됐다. 역사는 반복된다. 공포지수는 66. 상당히 이제 그리드, 이제 조만간 익스트림 그리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다. 익스트림 그리드로 가면 어떻게 되죠? 알잖아요. 푸드코럽션 0.70.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푸드코럽션이 0.70에서 0.60 사이 이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은 기계적으로 뭘 해야 된다? 아시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어쩌면 마지막 고비가 될 CPI 발표가 됩니다. 관세 이슈가 처음으로 적용이 되는 이번 CPI이기 때문에 물가는 조금 오를 수가 있다. 이미 시장은 이전보다 0.2% 상승한 0.3%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시장에는 이미 반영되어 있는 수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도 0.3%, 노무라는 0.3%, 0.3%. 인베스팅의 예상치와 똑같은 상승률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시장은 이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나와준다고 하면 베스트다. 오늘의 실적 발표는 장후에 오클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기업은 오클로. 오늘 일정은 트럼프가 중동 순방을 간다. CPI가 발표될 것이고 트럼프는 중동으로 간다. 중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 미칠 듯한 SNS 질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그것은 증시에는 좋은 방향이겠죠.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가 121선과 201선까지가 한계이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지금 빅스 지수가 추가적으로 내리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닿았다. 그리고 이런 구간 완벽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구간까지도 생각해 봐야 된다. 증시가 폭발하는 구간, 반대로 말하면 조정이 임박한 구간. 빅스 지수는 사실상 갈 때까지 갔습니다. US 100 나스닥 지수. 어제 영상에서 제가 부분 매도는 하되 올 매도는 하지 마라. 그 이유가 이제 증시가 드디어 파란색 201선, 초록색 121선을 돌파해냈기 때문에 이 순간 지금 현 주가로 이번 주가 마무리된다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일봉은 속일 수 있지만 주봉상에서 장기 이평선의 캔들이 위에 위치하는 상황이 된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정배열. 정배열에서 물량이 없거나 올 매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좀 쉽지가 않다. 현재는 월요일 하루만 이평선 위로 캔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정배열이라고 부르기는 좀 섣부르며 최소 금요일까지 현 주가가 유지되면서 주봉이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정배열의 시작입니다. 정배열의 시작은 뭐냐? 계속적으로 캔들이 좀 이탈하더라도 다시 힘을 받고 올라오고 상승하더라도 다시 장기 이평선에 터치하면은 또 힘을 받고 올라오고 계속적으로 힘을 받고 올라오는 게 바로 정배열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올 매도는 하지 마라. 정배열이 시작됐는데 올 매도를 하게 되면은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번거롭다. 계속 단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최소 이런 구간에서 잡았던 물량이 지금 상당히 괜찮은 수익권일 텐데 그 수익이 길게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TQ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했다. 강력하게 매수할 때는 아니지만 상당히 지금 상황이 좋다. 엔비디아의 목표가는 이 빨간색 선이었는데 빨간색 선에 왔어요. 목표가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마저도 장기 이평선 121선과 201선 겹쳐 있죠. 만약에 엔비디아가 장기 이평선까지도 횡보를 보이다가 돌파를 해주면은 나스닥의 대장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나스닥의 정배열의 확정이다. 엔비디아 목표가는 왔지만 좀 더 힘을 내줘야 한다. 반도체도 제가 반도체가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도체도 목표가에 왔다. 그러나 엔비디아가 200일선을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 반도체도 200일선을 돌파할 수 있다. 물론 좀 쉽진 않을 거예요. 이미 너무 큰 폭으로 어제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연속적으로 가기는 쉽진 않겠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 속슬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속스 X 차트를 봐야겠지만 지금 섣부르게 추매할 때는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일부 부분 매도는 하되 나머지 물량은 조금 버팅겨 볼만 하다.
물론 반도체가 200일선을 만약에 넘는다고 하더라도 속슬은 200일선을 못 넘죠. 왜냐? 괴리율이 엄청나게 발생한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볼린저 밴드 둥둥 갈 때까지 간 거죠. 약간의 조정 후에 엔비디아 주가 상황을 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는 차트다. 단순히 차트로 봤을 때는 조정이 조금 오지 않겠느냐? 왜냐? 볼린저 밴드 둥둥이니까. 하지만 약간의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왜냐? 나스닥이 200일선을 넘었으니까. 테슬라가 이제 좀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의 문턱에서 미끄러졌다.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121선까지 넘어줘야 왕이 되는 건데 계단에서 미끄러졌다. 좀 아쉽네요. 뭐 그래도 오르긴 올랐어요. 상당히 많이 올랐고 121선 여기서 이제 조금 굉장히 좀 치고받고 공성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좀 일어나고는 있고요. 상승 추세선을 오버슈팅으로 한 방에 올렸고 이 갭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약간은 좀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이제 이 상승 추세선의 상단을 조금 지지받는다고 하면 다시 121선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왜냐? 이 부근으로 캔들이 위치한다고 하면 이 부근은 일목균형표의 돌파 자리 위에 아무도 없는 자리. 그런데 지금 여기는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부분 매도한 사람도 많고 본전에 나가는 사람도 많고 굉장히 많다. 사람들이 쉽게 매수를 하기 꺼려지는 부근이다. 하지만 일목균형표만 좀 돌파를 한다면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CPI, 스파이 말씀드렸죠. S&P가 200일선을 넘어야 진짜다. 왜냐면 미국 주식은 S&P니까. S&P도 일단 200일선을 넘겨줬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이 200일선에 터치하는 이런 자리가 충분히 다시 한번 기관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여기서는 개미도 들어올 거고 기관도 들어올 겁니다. 추후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200일선에서 지지만 받으면 미국의 정배열이 시작된다. 저는 조금 현재로서는 긍정 뷰가 조금 더 많습니다. 200일선을 넘어주면 긍정 뷰로 가는 게 맞아요. FNGB 최근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저번 주 멤버십 회원님들과 함께 FNGB를 탐욕에 한번 매수를 해봤습니다. 물론 많이 매수한 건 아니고 약간의 적절한 금액으로 탐욕에서 매수를 했는데 운이 좋게도 갭 상승을 해줬다. 멤버십에서는 단타도 하고 스윙도 하고 장투도 한다. 그러나 숏의 보조 지표를 보면은 지금 속스 S와 SQQQ가 RSI가 거의 뭐 30에 가까워졌다. 한 32, 3 정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지수 같은 경우에는 RSI가 30이면 엄청나게 낮다. 개별 종목은 뭐 RSI 10도 가는데 지수가 RSI 30이라는 건 굉장히 낮다. 좀 긴장은 해야 됩니다. 너무 쉬지 않고 나스닥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의 좀 조정도 가능하겠다. 그런 뷰도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스토캐스틱은 뭐 갈 때까지 갔고 RSI도 갈 때까지 갔다. 그러나 눈치를 챈 키움전사가 어제 속스 S와 SQQQ를 매수해주면서 증시가 큰 조정으로 가는 걸 막았죠. 그러나 이 개미들도 언제까지 이렇게 증시를 막아줄 수 없다. 언젠간 근시일 내에 조정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주에 푸드앤크롭션이 0.70 밑이나 키움전사의 순매수가 속술과 TQ로 도배된다. 그러면은 그때 전량은 아니고 약간의 부분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원래 3배 레버리지는 무한홀딩이 아니에요. 원래 약간의 사팔사팔을 하면서 관리를 해주면서 가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코인의 공모치는 아직은 익스트림 그리드가 아니네요. 다행입니다. 70 코인베이스 일봉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이제 S&P 지수에 편입이 됐다. S&P 지수에 편입이 진작에 됐어야 됐는데 이제 거의 끝물인데 사실상 코인은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모두가 알다시피. 그리고 지금은 5월인데 왜 이제서야 S&P 지수에 편입이 된 것인가? 좀 진작에 좀 편입을 시키지. 어쨌든 S&P 지수에 편입이 됨과 동시에 시간외로 코인베이스가 거의 225달러를 돌파해주면서 코인베이스마저도 파란색 200일선을 현재 돌파 중에 있는 것이죠. 어제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어요. 현재 코인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약하게 가고 있는 게 코인베이스. 눌러주면 매수해볼만 합니다. 알트 불장이 와서 코인베이스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를 알고 제가 추천드린 건 아닌데 어쨌든 현재 모든 종목들이 나스닥 지수나 MSTR이나 비트코인 전부 다 200일선을 돌파했는데 코인베이스가 200일선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상승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추천드린 거고요. 매수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코인베이스가 200일선을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볼린저 밴드 둥둥이 뜨는데 오늘은 코인베이스를 매수할 자리는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200일선 한번 돌파해줬다는 것은 눌려도 다시 한번 200일선을 돌파해줄 수가 있다. S&P 지수에 편입이 됐다는 것은 코인베이스에서도 기관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호재 맞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시각 상당히 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오늘은 좀 좋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많이 오른 상황에서도 이 정도 버팅기는 것은 상당히 잘 버팅기고 있다. 채널 상단 돌파를 하고 오버슈팅을 한번 보여주고 오버슈팅의 채널 하단에서 좀 지켜주고 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대로만 그냥 쭉 가도 최고점 돌파하는 거예요. 홀딩.
게더리움도 채널의 상단을 오버슈팅으로 돌파하고 오버슈팅 또 오버슈팅, 진작에 이렇게 오르지. 게더리움은 3일 연속 조금 조정을 받는다. 이제는 뭐 조금 조정을 더 받더라도 이 121선 내려오고 있는 121선에서 지지만 받아주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자태가 되는 것이죠. 현재는 좀 조정을 받는 게 좋아요. 너무 과열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받고 RSI의 과매수와 스토캐스틱의 과매수를 좀 해소를 해주는 흐름을 보이고 다시 한번 기를 모아서 슈팅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더리움 신작이 이렇게 좀 오르지. 더시저스 멤버십에 베이쿠나님 새롭게 가입해주신 모습이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자 방에는 472명. 최근 들어서 고수님들이 다시 한번 속속 복귀를 해주시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한 3, 4일 전에 들어간 알트 계잡주가 하나 있는데 그걸 어제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한 25% 정도의 수익을 소소하게 실현했고요. 며칠 만에 한 25% 정도면 뭐 괜찮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의 우상향을 믿지 않기 때문에 큰 금액은 하지 않으나 그때 들어간 그 종목은 어느 정도 좀 눌려 있음을 확인하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어제 슈팅이 나와서 적절한 수익 실현을 하였다. 금액도 좀 짭짤했습니다. 같이 수익 나신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단기 매매는 장교 멤버십에서도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UDT 멤버십에서는 뭐 모든 걸 공유 드리고 있고요.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욕심이 줄어들면 만족이 늘고 걱정이 줄어들면 행복이 는다. 주식은 욕심을 좀 버리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끔은 수익 실현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루 이틀 만에 부자는 못 되더라도 언젠간 우리가 가능성이 있지 않아지겠습니까?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